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집 21페이지 포인트 3번 조세의 분류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예. 먼저 그 국세의 분류, 그래서 내국세, 관세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인 거고요. 관세는 뭐 상품이 국경 통과할 때 보고 하는 거고, 시험 관계 없고요. 내국세입니다. 보통세, 목적세로 나눠지는데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세금이 보통세죠. 그냥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경비 충당합니다.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해? 목적세예요.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외우냐고 머리 글자를 따서 교농입니다. 자, 교교농. 그래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얘네들 국세 중 목적세고요. 그 다음에 직접세, 간접세 분류는 그냥 처음에 공부할 때 용어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시험에서 다음 직접세 인조세는 간접세 인조세는 안 난다고 그래서 이건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자, 이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가 일치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이 직접세고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사람한테 이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냅니다. 그럴 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이 하니까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담세자가 불일치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간접세, 이렇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것은,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목적세는 이거는 법령에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둡니다. 교교농, 국세 중 목적세고요. 양가로 2번 과세권자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지방세는 과세추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추가 되고요. 자, 특별히 특별시, 광역시, 도, 줄여서 특광도가 과세추한 세금 어떤 거냐?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입니다. 그 다음에 구도가 과세추한 세금이 있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가 과세추가 되는 세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광역시, 뭐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러면 구가 과세추가 되는 세금. 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추가 되는 도가 과세추한 세금 어떤 거? 등록면허세. 시군구가 과세추한 세금 어떤 거예요? 재산세. 그리고 특광시군이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추인 특광시군이 과세추인 세금 어떤 거? 지방소득세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세입니다. 나머지는 특광도예요. 그래서 주민세도 특광시군입니다. 과세추가. 자, 그래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고 지방소득세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특광시군이고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22페이지 보면 지방세 분류 그 표에서 목적세만 봅니다.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어떤 거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가 국세 목적세, 교교농, 지방세 목적세, 찌찌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로 나눌 때, 그럴 때 보통세는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고, 사용 목적이 특정된 세금 목적세인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교농이고요. 지방세 목적세는 자, 2가지가 있는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2가지 찌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제정을 위한 지방교육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서 목적세 종류 교교농, 찌찌 이렇게 외웠습니다.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중 목적세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4번이요. 본세와 부가세입니다. 독립성,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세, 본세와 독립세와 부가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럴 때 부동산 관련한 본세, 독립세요. 다 5개 세금과 그 다음에 그 부가세 짝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라는 거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한 세금입니다. 본세라고도 하는데,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해? 부가세예요. 그럴 때 부가세는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냐면, 자, 교육세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줄여서 농특세. 교교농, 아까 목적세 중에서, 교교농 중에서 얘네들 교육세, 농특세는 목적세이기도 하지만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교육세가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은 우리 시험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농특세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찌찌, 목적세 중에서 얘네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뉘집 자식이냐 족보요, 조세 총론 문제 풀 때 농어촌 특별세가 지문에 보이면 항상 반사적으로 얘 뉘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또 뭐다 부가세라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조세 총론에서 지방교육세를 보시면 항상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고 찌찌, 그 다음에 뭐다 부가세라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이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자, 그럴 때 이제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 짝인데요, 취득세 부가세목은 동그라미 1번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농특세 구할 때는요, 표준세율을 몇 프로로요?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계 10%로 부과됩니다.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러면 틀려요. 표준세율을 반드시 몇 프로로? 2%로 적용해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그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이 취득세 세율 특례인데 2%죠. 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서 2%를 적용해서 계산한 세계 10%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서 구한다고요? 2%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또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중에서 산출한 금액이 20%입니다. 만약에 표준세율이 4%면 거기서 매매로 인한 경우 표준세율이 4%다 2%를 빼, 그러니까 2%죠. 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율이 20%.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2%인데 거기서 2%를 표준세율에서 2%를 빼면 빵프로 되니까 결국은 중과기준세율 적용될 때,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가.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 깊은 내용 할 때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고 디귿하고 리을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해요. 자,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냐? 농특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감면받은 게 있으면 또 농특세가 취득세 부가세로서 취득세 감면세계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계 몇 프로? 20%로. 감면받은 게 있으면 또 농특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면받은 게 없으면, 자,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 따라서 우리가 외웠죠? 재산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가 20%. 종합부동산세는 거기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죠? 종부세액이 몇 프로? 20%.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종부세는 농특세가 종농 20% 부과됩니다. 서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부가세면 어떻게 한다? 종농이. 양도소득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다고 그랬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뭐가? 농특세가 감면세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 보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봅니다. 23페이지, 23페이지가 아니라 이거 좀 이따 보고요. 문제 활동했다는 분류까지 보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그 23페이지 포인트 5번까지 보고, 우리 부동산 활동했다는 분류가 작년 시험에 30회 독립화문제로 나와서 올해 또 독립화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졌고요. 그렇지만 종합문제 속에 지문한 줄 나올 수는 있으니까 알고 갑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부동산 활동했다는 분류 별표시 하나만 하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빚주료. 그리고 국세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빚주료. 얘네들은 취득 시에만 부과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동시 부과된 애들이에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 단계에서. 보유 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밑줄, 그리고
그 아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예비줄이요.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지는데,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눠지는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은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특정 자원분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은 뭐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거나 뭐 지하 광물을 채광하거나 음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물을 채수하거나 뭐 이런 자들에게 부과하는 건데 참고적이고, 특정 부동산분이 중요합니다.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련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데요, 재산세처럼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재산세 친구예요. 그래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고 나머지는 재산세 있는 곳에 누구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재산세 친구예요. 밑줄. 그 다음에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 세 가지는 상식입니다. 재산세,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누구? 종합부동산세. 얘는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나머지 애들은 동시 부과되니까 생략이고요. 부동산 양도시에,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요. 국세에서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 밑줄이요. 양도세 밑줄. 그리고 나머지는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에요. 그 표에 아래에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요. 부동산 취득할 때, 또 보유 이용 시에, 또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 작년에도 맨날 했는데 막판까지도요. 그래서 이거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세 가지요. 재산세,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누구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 요거 딱 틀을 잡고요. 그 다음에 동시 부과되는 애들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잖아요.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들은 한마디로요, 그때그때 달라요.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시기 다 뭘 따라가? 본세예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 단계에서 낼 때 모두 같이 내요? 지방교육세도. 그러니까 취득 단계 부과되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같이 내죠?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낼 때 모두 같이 내?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냐? 그러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가요, 거기 이제 표에 보면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그래서 그 사업소득은, 임대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할 때 개인은 임대업을 통한 개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냅니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죠. 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매매업자는 매매업을 통한 그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고, 그럴 때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 뭐라고요?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낼 때 얘도 같이 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게 있냐면 인지세예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 근데 이 인지세가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된다.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법에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기 때문에, 인지세는 유통 과정에서 태생된 조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근데 보유 시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니까 취득과 양도에만 인지세는 동시 부과된다. 근데 단 보유 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인지세가 취득부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해야지만 답이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고 그걸 감안해서 문제를 좀 푸셔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 원칙적으로 부과된다.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또 지방소비세예요.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안 중요해요. 국세인 부가가치세 받으면 그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데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가세의 일부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다녀요. 꼽사리 껴서.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6시 내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저희 부모님 댁에서 어떤 시골의 농촌 부부의 일상이 나오는데 부부가 밭에서 서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저씨가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았는데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다. 형광등이 고장났다. 농기구가 고장났다. 뭐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쏜살같이 일하던 거 팽개치고 가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인기짱인데 집에서요. 부부가 일하다가 이 아저씨 가버리면 그 힘든 일은 누가 다 마무리죠? 아줌마가. 아, 진짜 그 아저씨 너무하더라고, 진짜. 자,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보유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지,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는 동네 일이면 다 낀다. 취득 보유양도 다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머릿속에 딱 새겨 넣으시면 돼요. 다시요. 취득과 보유의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의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취득과 양도의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취득 보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얘기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가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3번부터 해서 쭉 풀어볼게요. 어디냐면 여러분이요. 자, 어디냐면 부동산 활동에 아니구나. 조세 분류부터. 그래서 27페이지입니다. 문제집 27페이지 포인트 3번 보겠습니다. 조세 분류. 편하게 봅니다. 4번이요. 다음 중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로 오른 거. 도구가 과세 취득세금 어떤 거요?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5번이요. 지방세법상 세목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이런 건 뭐 시험에서 안 나와요.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같은 것만 상부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2번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세이다. 재산세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보통세예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찌찌.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중에서 찌찌,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등으로 해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다?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에 틀렸고요. 3번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는 뭐예요?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시하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도에 있어서 주민세는 특광시군, 특광시군이니까 맞죠? 도에 있어서 주민세는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고요. 이런 것들.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입니다.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다 포함되는 거고 특광시군이요. 맞습니다. 뭐 그냥 가볍게 봅니다. 자, 넘어가면 28페이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니까요. 다음 중 병기세목과 목적세로서 가장 옳은 거는데, 병기세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재산세 고지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재진이 지방교육세 얼마 내라고 돼 있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누구요? 특정 부동산분이요. 얘는요, 둘 다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둘 다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둘 다 고지서를 통해서. 그럴 때 납기가 같은데요. 재산세 납기 규정을 지역자원시설세가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재산세 가는 곳이면 웬만하면 물납분할품 빼놓고는 다 따라다니거든요. 그럴 때 같은 무렵에 납기가 같은데 고지서를 2장 만들어서 따로따로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야. 자원분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분을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나란히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세목. 어떤 거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병기세목이에요. 그래서 병기세목 어떤 거 골라야 돼?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요. 그 다음에 목적세는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교교농, 찌찌요. 자, 그러면 종부세는 보통세, 목적세요? 보통세입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5개 주요 세목은 다 보통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요? 니은번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찌찌 목적세죠. 지방교육세 뭐예요? 찌찌 목적세고 지방교육세 제정을 해서.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는 목적세 아니에요. 보통세고요. 농어촌 특별세는요? 국세고 목적세고 또 뭡니까? 부가세, 목적세잖아요. 그래서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고르시니까 니은, 디귿, 찌찌하고 농특세, 교교농하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그냥 이렇게 또 나올 가능성, 독립하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지방세 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용어 중에서 정의 중 틀린 거 그랬는데요. 4번 지문 한번 볼게요. 납세 의무자라 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 가로안에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랬는데 가로 안에 틀렸습니다. 항상 포함제에 나오면 시험에서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포함제는 항상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봅니다. 우리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는요. 이것도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별 표시한 게 없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에는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고요. 납세 의무자하고 그 다음에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징수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징수에서 납부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어 납부하고 그래서 납세자긴 한데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에는요. 각 세목별로 본래인 납세 의무자예요. 본래인 납세 의무자. 각 세목별로 본래인 납세 의무자.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의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본래 납세 의무자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본래 납세 의무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세 대상 물건을 양도해서 소득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렇게 각 세목별로 본래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또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 그리고 제2차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또 납세 보증인, 보증인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납세 의무자에 포함합니다. 그럴 때 연대 납세 의무자는 자, 이게 동일한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는 연대 납세 의무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보세요. 과세권자가 있어요. 과세 주체가. 그러면 과세권자 있고 갑과 을이 연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면 자, 과세권자는 연대 납세 의무자 누구에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갑한테 먼저 청구, 그 다음에 을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이행을 먼저 청구할 수 있고요. 또 갑이 지는 만큼의 납세 의무는 을도 동일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 납세 의무 지는 경우 대표적으로요. 취득세에서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요.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대해서 그때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등등 이런 겁니다. 동일한 납세 의무 있다. 제2차 납세 의무자는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보충적 납세 의무. 이게 특징입니다. 보충적인 납세 의무. 그러니까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어떤 경우냐?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사업을 양도합니다. 사업 양도할 때는 얘가 사업 양도인이죠. 사업 양수인이 을입니다. 그러면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자,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하고 있는데요. 얘가 주된 납세자예요. 사업 양도인이. 근데 세금을 만약에 못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사업 양수인을 정해놓고 이 사업 양수인이 자,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왜 보충적이냐면
과세권자는 있잖아요. 예, 이 사업양도인을 제껴놓고 바로 사업양수인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세금 빨리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연대납세음자는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얘는 제2차납세음자는 주된 납세자가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납부함을 줍니다. 보증인은요. 보증인은 자 세금 납부를 주된 조세 채무자의 세금 납부를 보증한 자지 신고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납세 보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징수의무자는요, 징수의 의무만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특별징수 의무자, 그 다음에 징수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원천징수 의무자 등이 있는데 우리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근로소득세, 근소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편하게 봅니다. 지금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이게 근로자잖아요. 근데 세금 소득을 받을 때 월급 받을 때 보면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누가요? 징수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요. 그럴 때 자 국세에서 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이때 원천징수의무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근소세만 떼는 게 아니라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도 내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함께 떼서 냅니다.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방식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또 이럴 때 납세의무자를 특별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납세 의무자에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떻게 징수 의무자가 있어요? 징수 의무자와 구별이 됩니다.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4번 지문은 가로가 틀렸어요.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는데 아닙니다. 특별징수나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되고요. 29페이지 봅니다. 포인트 4번 본세와 부가세입니다. 8번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국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거랬습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는 뭡니까? 종합부동산세. 물론 종합소득세도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번 보니까 1번은 무조건 탈락이지.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보유 시에 부과되는 지방세고 부가세 먹으면 맞네요? 재진이. 그렇지만 얘는 지방세니까 탈락. 2번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보유 시에 부과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가세를 보니까 지방소비세. 아니죠? 지방소비세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에 부과될 수 있는 국세죠. 자, 부가세 막 어떻게 였어요? 종, 농, 이, 농특세. 맞잖아요. 5번 정답. 9번 문제 봅니다.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자, 표준세를 몇 프로를 적용해? 2%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10%고 2번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니까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재산세계 도시적분을 제외한 3번 소득세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계 10%인데 B 무조건 탈락이에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에서 나오면 뭐라고요? 무조건 틀립니다. 소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되고 납부세계 부가세는 없어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문제집 156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156페이지를 보시면 156페이지 뒤에 봅니다. 문제집 156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지방세에서 지방소득세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5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포인트 33번 지방소득세 잠깐 볼게요. 자, 지방소득세는 특징 지방세고 독립세고요. 그 다음에 과세주체는 얘만 특광시군이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진짜로 이름 시작한 특광도고 또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돼서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 고의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은 징수하고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게 법인지방소득세인데 시험 관계없고요. 법인세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 이런 것들
다음에 우리가 또 지방소득세 할 때 자세히 또 보도록 할 거고요. 신고납부 이거 이제 중요한 건데 다음에 자세히 한번 또 볼게요. 근데 여러분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고 그래서 양가로 5번은 나중에 볼 건데 하여튼 요걸 꼭 기억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입니다.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29페이지 다시 오시면 부가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으니까 부가세. 자,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니까 3번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4번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자, 원래 납부세계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인데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가 감면세 몇 프로? 20%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있으면 농특세가 감면세계 부가세로 20% 부과됩니다. 5번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해온다고요? 종농이 농특세가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넘어갑니다. 30번 문제, 10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간만에 별표시 하나 하네요. 네. 자, 보시니까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조세 분류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보유와 양도 시에 부과된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뭐라고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2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시에만 부과되죠.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뭐예요? 보유에,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된다고 그랬죠?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고 취득에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겠죠, 여러분들?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고 취득 단계도. 2번 받고요. 3번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그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4번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 그렇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니까 양도에도 부과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5번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의 취득, 양도 모든 과정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다 끼는 세금 어떤 세금?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지방교육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10번 그렇고요. 11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죠? 보유 단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잖아요. 취득과 보유에.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고. 개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보유에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세는요. 재산세 친구죠? 항상 재산세 나오면 같이 나와야지.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세 나오면 항상 재산세 친구, 재산세처럼 생각해야죠.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과 양도 다 끼는 세금은 여기 참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모두 몇 개입니까? 4개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지방교육세 그러면 취보,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으면 보양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확실하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맨날 작년에도 한 거예요. 이거는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포인트 6번 징수방법 가산세 가산금입니다. 별표실 3개 합니다, 여러분들. 별표 3개 하시고요. 예. 자,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인터벌이 길어져 가지고 23페이지 앞에 요약 23페이지로 갑니다. 요약 23페이지 포인트 6번 징수방법 가산세 가산금입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여러분들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요.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여러분 제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 자, 보시면 이게
자, 좋습니다. 먼저 징수 방법, 신고납부, 보통징수 이런 건데 여러분요, 우리 한번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부동산 이거 세금 우리가 징수,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했느냐, 이 징수 방법을 우리가 쭉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예.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초과정부터 배운 것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뭘 구합니까?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산출세액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이제 이렇게 산출세액 구하는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기도 하고 과세권자가 결정하기도 합니다.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합니다. 과표를 누가 결정하냐는 말은 세액 계산을 누가 하느냐 말과 똑같은데, 이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 방법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기초과정부터 배운 것이.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1차적으로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납부를 만약에 신고납부를 하는 세금이 있고,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신고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신고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하는 거고, 법령상으로는 뭐라고요? 신고납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납부 방법. 아래 같은 경우는 과세 주체, 자, 국가나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 있죠?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정부 부과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부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여러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런 건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산세가 적용되고, 아래처럼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법정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미납부했다. 그럼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 다시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보고 가산세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하면 보고 가산금인 거고요.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했어야 하는데 그걸 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에다가 요 가산세를 여기다 어떻게 합니까? 합합니다. 그래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 고지서에는 보세요.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계산했더니 20만 원이 계산됐다.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나 내라고 보내요? 100만 원,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자, 이럴 때 고지서를 바꾸서 세금을 또 납부기 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인데, 납부기 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고요? 가산금이요. 그래서 이렇게 가산금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납부를 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 이렇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 징수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고지서를 통해서, 이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이렇게 징수가 되는 그런 지방세들이 있습니다.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로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요. 이렇게 지자로 이름 시작한 4가지가 뭐라고요? 신고납부예요. 보세요, 어려울 거 없네. 더 있지만 요 정도 딱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4가지가 뭐라고요?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자, 얘네들은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데 가산세 적용되는데 이 가산세에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잠깐 보세요. 이 징수 방법 흐름상 이 뒤에 있는 이 가산금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순서상 저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재산세요. 그 다음에 친구 항상 따라 나와야죠. 누가 따라 나와? 누가 따라 나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예, 재산세처럼 보통 징수입니다.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뭐고? 신고납부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뭐고? 보통징수고 그렇습니다. 정부 부가세는 국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딱 하나 제대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정부 부가세는 그런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납세문자 고지서 유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 만징수한다. X입니다. 원칙 정부 부가세 예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한다. 그렇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 거지. 여러분이 재산세 지금 7월 달에 고지서 날라왔을 건데 버리고 우리 집 재산세 여보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얘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문제에서 뭘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되면 다고 하면 무조건 보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상속세, 증여세도 정부 부가세 하는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 부가세 한다고 하는데 종부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국세들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납부합니다. 등등등.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봅니다. 포인트 6번 별표 3개 하셨으면 먼저 양가로 1번 신고납부요. 의 납세 의무자가 과세빈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인데 그 세목 예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혜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혜동그라미, 지방소비세, 지혜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혜동그라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뭐라고요? 신고납부 원칙이고, 국세에서는 어떤 거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서 알아두시고, 가산세,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세인데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징수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로 징수된다고 했습니다.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니은번이요. 가산세는 해당 조세의 세목에 포함하며, 여러분 가산세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요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120만 원이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든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120만 원으로 보내니까. 그 다음에 세금을 감면해 줄 때 다 니은번 체크입니다. 해당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디귿번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며칠이요. 가산세는 여기 보세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가산세에 포함돼?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체크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4페이지로 갑니다. 24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지방세, 가산세 그래서요 쭉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는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가산세에 적용되는데 일반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정신이 없구나. 아까 그 행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정신 없어가지고 예, 제가 USB를 안 갖고 왔네. 아유, 이거 저 뭐를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들 오늘 그 자료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자료 안 받았어요? 아, 이게 사인이 안 맞는구나 오늘.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걸 봤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여러분들 오늘 어차피 여기 징수 방법 요거에 관한 것만 일단 보시고 제가 가산세에 관한 거, 납부지원 가산세에 관한 거,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는 중요한데 이걸 이제 다음에 자세히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방세 가산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세 가산세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나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무신고 가산세요. 그냥 신고겠네, 신고하지 않았다.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몇 프로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부정무신고 납부세액이 40% 정도입니다. 역외거래, 국제거래였었는데 올해 명칭이 바뀌었어요. 역외거래로 국제거래.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한 행위일 때 몇 프로? 60% 가산세. 과소신고, 신고했는데 저 어쩌다 보니까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10%입니다. 산출세액이 10% 아니에요.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10%. 그 다음에 왜냐하면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은 다른 거예요. 산출세액,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같은 거, 세액공제 같은 거 뺀 게 납부세액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10%.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40%. 여기다가 원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을 뺀 금액의 10% 해가지고 합한 건데 그냥 여러분은 40%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 실가산세 최대 몇 프로? 75% 한도내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미납부, 미납부한 세개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할 일까지 기간 또는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는 그 기간에다가 0.02%, 1십만 분의 25. 그냥 그래서 한마디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 취득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해당되는 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도입니다. 최대 75% 한도 내에서요. 중가산세요. 취득세는 나중에 또 자세히 또 하지만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그럼 조세 포탈로 작성했죠? 자, 이랬을 때는 중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데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중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일반 가산세는 똑같은데 취득세 같은 중가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록면허세 지자체에 안 내고 와서 등록관세에서 등록면허세도 납부하지도 않고 그냥 등기 등록을 하고 사라지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원치와 친구들 도사들이나 도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지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가산세 규정이 없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는 징수니까요. 지방교육세요. 얘는 위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신고 과소중가산세 부과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안 했는데 본세를 근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만 신고 납부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본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이미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이미 가산세 부과했는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까지 또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무신고 과소득가산세 부과 안 해요. 거기 지방교육세 옆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하나 더 써놓으세요. 농특세도요. 농어촌 특별세도 얘도 부가세다 보니까 역시 취득세 같은 거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농특세도 역시요. 신고 납부할 때 얘도 역시 그 무신고 과소득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들은. 근데 납부불성가산세는 부과돼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 납부하죠? 똑같아요. 취득세랑. 신고불성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국세 가산세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국세 가산세 있죠? 요거 납부지원 가산세에 관한 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자료를 나눠주려고 했냐면 우리
중요 지문 정리 매주 나가잖아요. 그 지문 정리에다가 제가 지방세 가상금과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를 비교해서 좀 더 자세히, 기본소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 건데 그 내용들을 또 압축해가지고 제가 이걸 비교하면서 올해 꼭 잘 알아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PPT로 설명드리고 자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국세 가산세 24페이지부터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100일 행사 때문에 1시간 정도 우리가 교수님들을 통해서 또 합격의 선배분들을 통해서 선물도 받고 좋은 얘기도 들으셨죠? 하여튼 남은 100일 동안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올해 합격의 결실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합격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드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